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10미닛. 자, 근현대사편 국권 비탈 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학생이 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만보입니다. 예, 잠만보님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오늘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잠만보님 보니까 요즘 독점 계약한 것 같아요. 항사 10미닛에.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열심히 막아내는 중입니다. 예, 그 항사 10미닛 우리 잠만보님의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이 댓글로도 좋은 글이 참 많아요. 이거 저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이 지금 충고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이 잠만보의 점수를 좀 확실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네요. 자, 그런 좋은 부담감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국권 비탈 과정에서는 일본과 맺었던 조약들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한일정서와 1차 한일협약, 그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 자, 그리고요. 정미 7조약과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자, 요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 의거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작년 지방직의 2022년이었죠. 예, 지방직 문제에서 최고 난도 문제가 바로 요 안중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밖에 이 을사늑약 이후에 맺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자, 특히 을사늑약 반대 투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 또한 학습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을 놨나요? 올렸나요? 형님이시니까 편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말을 올리고 있는데 다시 또 편하게 편하게 하시죠. 해볼게. 예. 자, 가보자고. 자, 러일 전쟁 전에 영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견제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압록강 쪽의 용안포에 러시아가 주둔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충돌했던 사건이야. 이 사건이 뭐라고? 용안보 사건입니다. 그렇지. 자, 이 용안포 사건 이후에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선언을 발표했었지. 자, 그런데 일본은 전혀 대응 없었고 반응 없이 바로 러일 전쟁 선전포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인천을 먼저 공격했지. 전쟁에서 선정륙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일본이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리순에서 그리고 동해 바다에서 이 러일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어. 자, 러일 전쟁 진행 중에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에 땡땡을 약탈하는 조약을 맺었어. 한일 의정서에서 맺었던 것인데 그 땡땡이 뭘까? 토지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토지를 약탈했지. 전쟁 중에 토지가 매우 중요할 테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였어. 군용지와 철도부지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고자 했었어. 이 중에 하나는 저지가 되었지. 뭐였지? 황무지입니다. 누가 막았지? 보안회가 막았습니다. 보안해야. 자, 보안에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했고. 자, 그런데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맺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영토 보전과 독립을 약속한다 했었어. 약속시켰나?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그럴 수 있죠. 계속 이어가 볼게. 자, 대한제국의 영토 보전, 독립 약속. 자, 이걸 명분으로 우리의 토지를 가져간다 했는데 도리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었지. 그래서 한일정서 이후에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을사늑약을 기억해야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대한시설강령이라는 걸 통해서 식민지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이 식민지 계획안 너무나 철저했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던 이 강령에 대한 내용을 일본은 잘 추진하게 되었었어. 자, 그 다음 내용. 자,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바로 1차 한일협약이야. 자, 바로 고문 정치가 되는데 고문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였어. 외교고문 스티븐스 어느 나라 사람이었지? 그렇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지, 미국이었지. 미국 사람이었고. 재정문 메가타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입니다. 그렇지. 일본인 메가타가 추진했던 사업은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렇지. 재정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에 오게 된 것이었지. 자, 1차 협약 이후에 영국에 있었던 외교관 이한응은 이렇게 점점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결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1905년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미국과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마저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다는 것이야. 가사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이 한반도를, 제2차일 동맹으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한반도를, 자,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시아마저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다라는 거야.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일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거야? 일본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이 아주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렇게 해서 가사테프트 밀약, 2006 동맹,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된 이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 순서가 암기법이 좀 있는데, 자, 기억나나? 자, 주몽이 영포영한테 뭐라 그랬어? 가 영포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영포영이 주몽의 가슴을 팍 때렸지. 자, 때려볼게. 으아! 늑, 자,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때려, 다시 한번 때려. 으아! 늑골을, 으아! 아니지, 다시 한번 때려. 나 때려봐봐. 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래서 자, 연기력이 딸립니다. 그렇지. 연기력은 또 이제 박민준 쌤이지. 아, 못 이깁니다. 그렇지. 가 영포 이씨 이거 이렇게 기억해야지. 절대 잊혀지지 않겠지? 예. 가 영포 늑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된 이후에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게 조약이. 그치? 그렇긴 합니다.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했고, 자, 통감부가 우리의 외교권을 대행하는 것이었고, 자,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공사관은 다 철수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도 다 철수했다 볼 수 있겠어. 자, 근데 을사늑약을 또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 세력이 바로 누구지? 일진회입니다. 그치, 일진회가 지지했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었어. 을사늑약 반대 투쟁했던 분 중에 자결을 택했던 민영환, 조병세 같은 인물이 있었고, 자, 을사의병은 혹시 기억나나? 두 명 아주 중요한 인물, 대마도에서 돌아가셨던 최익현, 좋습니다. 그리고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오케이, 있습니다. 좋아. 을사의병. 자, 장지현은 시래 방송되고 어느 신문에 게재했다고? 황성신문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을사 오적들을 죽이기 위한 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 이름이 자신회였어. 자신회. 자, 자신회라는 단체에 나철과 오기오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대종교 계열이었죠. 그치. 나중에 대종교를 만들게 되지. 어우, 좋아. 자, 밑에 고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보면 헐버트라고 하는, 자, 미국 그 인을 바로 미국의 특사로 보냈어.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습니다. 그렇지. 자, 당시 고종의 노력은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내용 중에 바로 거중조정을 적용코자 했었지만, 가사테프트 밀약을 맺은 상태에서 거중조정은 무효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바로 고종이 이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무효 친서를 밝히기도 했다라는 거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명을 1907년에 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보냈다라는 건데, 이 특사를 무슨 특사? 시작. 헤이그 특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해그 특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얘기를 살펴보자고. 자, 잠깐만. 1차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건 누구였다고? 고문입니다. 그래서 고문 정치가 되겠고, 을사늑약 이후로는 누가 다스린다고? 시작. 통감이 와서 다스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통감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페이지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되지.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그리고 순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순종의 마음이 되게 무거웠겠지. 아, 슬펐을 겁니다. 그렇지. 자, 강제 퇴위당해서 즉위한 거니까. 그래서 순종의 마지막 연호는 융이였다는 것도 좀 기억해주고, 융이 황제. 자, 순종한테 강요한 게 정미 7조약 되겠어. 자, 통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건데, 통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을사늑약 가면 안 되고, 예. 통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인사권, 행정권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정미 7조약으로 가야겠어. 자, 그리고 일본이, 자, 우리나라에 일본인 차관들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거야. 차관은 이제 공식적인, 자, 이 공직이라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되는 거고, 차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고문은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였고,
자, 그리고 부수각서로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거고, 이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어. 그 의병을 뭐라고 하지? 정미의병입니다. 그럼 정미병은 그래서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니까 전쟁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수각서 군대 해산 내용 이후에 자, 우리 특히 그 애국개몽운동 활동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위해서 바로 신문을 탄압하는 무슨 법? 신문지법입니다. 애국개몽 단체들을 탄압하기, 특히 이 대한자강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되었었지. 뭐였어? 보안법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애국개몽 계열의 사립학교 탄압하기 위한 사립학교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금수의록 같은 항일적인 이런 책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출판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순서대로 자 친보 사출. 야, 대한민국 신문 하나 사줄까? 신보 사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신보 사출. 암기법이 오늘 술술 잘 나오는데. 쭉쭉 나옵니다. 좋아. 자, 1908년 가보자고. 자, 전명훈 장인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을 죽이고자 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지? 스티븐스입니다. 스티븐스 죽이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샌프란시스코역이었지. 이거 단행했고 그 이후에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레이트 코리안이라고 보는 거였어. 그래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단체를 미국에서 만들었던 거야. 이름이 뭐였지?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아우 좋아. 자, 그리고 이제 1909년에 자 이제 기유각서라고 해서 우리의 사법권을 강탈했고, 그렇지?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감옥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 안중근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지. 자, 사살하고 본인이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뭐라 자처했지? 나는 대한의국 참모 중장이요. 그렇죠. 대한의군이야, 의군. 대한의군 대한의군 바로 참모 중장이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바로 의병장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게 제가 본인을 소개했다라는 건데 요 내용이 아주 고난도로 나왔었던 건데 이 문장 자체가 나왔었고, 자, 또 하나, 자, 이 본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책 집필을 추진하고 있었지. 그 책의 이름이 동양평화론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일본은 이 동양평화론 자 집필 다 완성했어? 못하게 했지. 못하게 그치? 했던 걸로. 예. 예, 그래서 동양평화론 집필 중에 리순 감옥에서 바로 사형을 시켰고, 아, 최근 역사야. 이 리순 감옥에서 사형 당했고 그 유해가 하얼빈에 묻혀 있다라는 그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 하얼빈에. 그래서 정확히 유해가 발굴되진 않았지만 어디에 이제 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중근의 묘는 그 효창공원에 있는데 그 사의사묘에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 유골은 없는, 그래서 가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재명, 예, 이자가 자 을사오적 주도했던 바로 이완용을 저격하고자 했지만 저격은 못했었고, 근데 이때 이완용이 큰 부상을 입었고, 자, 당시 이제 그 이완용이 좀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총리 대신 자격으로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을 주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1910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바로 경찰권을 박탈한 다음에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었다.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서 맺었던 이 조약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한 것이었으며 바로 황제의 통치권을 일본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기관의 이름이 뭐였지? 총독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정치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자, 분노했던 황현과 이범진 자결을 택했다라 볼 수 있는데, 특히 황현은 죽기 전에, 사망 전에 절명시를 썼다라는 것. 매천야록.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글이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1910년 이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국권 피탈 과정을 확인해 봤고, 자, 데라우치는 자,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에 뭘 박탈했다고? 경찰권을 박탈했습니다. 순서 좀 기억해야겠지? 경찰권 박탈 이후에 한일병합조약 1910년에 있었던 역사라 볼 수가 있겠어. 자, 여기까지 됐나인가? 예.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